자, 주식시장을 뒤흔들 역대급 공식 발표가 터졌습니다. 바로 현대차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지고 있던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마지막 지분 9.65%를 통째로 이걸 삼켜버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자, 여기서 매각 대금이 무려 3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5천억입니다. 자, 이제 이사회 도장만 찍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요, 현대차 외에 외부 주주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이 정의선 회장의 100% 친자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5천억이라는 숫자를 역산해 보셨나요? 9.65%의 지분이 5천억이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평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체 몸값은 고작 5조 원이라는 남짓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합니까? 30조 원. 그러니까 상방이 열리면 무려 100조 원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수십조를 챙길 수 있는 노다지를 투자괴물 손정희 회장이 왜 고작 5조 원의 가치만 인정받고 서둘러 던지고 나갔을까요? 알리바바 하나로 수천 배 수익을 냈던 세계 최고 장사꾼이 손정희입니다. 이런 인물이 보스턴의 현대차에 넘긴 데에는 시장이 모르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로봇을 보면요, 90kg의 거구로 인간은 꿈도 못 꾸는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혼자서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관절은 기괴할 정도로 360도 회전하고요. 팔다리가 부서져도 단 5분 만에 스스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괴물입니다. 현대차의 큰 그림은 오는 2028년부터 이 괴물 로봇을 연간 3만 대씩 전 세계 공장에 찍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진짜 라이벌은 누굴까요?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 많지만 솔직히 체급은 안 됩니다. 미국의 테슬라 옵티머스, 피규어 AI,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유니트리와 링 위에서 피 터지게 붙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무기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정희 회장이 왜 이 황금알을 남는 거위를 이토록 빠르게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최근 지분 인수 소식에 삼성전자 이름이 은밀하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은 왜 돈을 불문하고 100% 지분을 독식하려 했는지 거대한 커넥션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을 오늘의 대박 추천주 두 종목까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삼전릭스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작년 로보티즈도 결코 만만치 않았죠. 무려 20배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코스피 반도체 대폭등 기회 놓쳤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겠고요. 자, 먼저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5천억을 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00%를 드디어 확보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풋 옵션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특정 시점에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콜 옵션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면 풋 옵션은 네 의사가 어떻든 나는 너에게 무조건 판다, 이런 매도 청구권입니다. 자, 6년 전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당시 현대차가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을 인수합니다. 정의선 회장은요, 2,600억짜리 직접 털어서 개인 지분을 챙겼고요. 이때 계약서에 두 가지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4년 안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만약 상장을 못 시키면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현대차 측에 강제로 팔 수 있다.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풋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나왔는데, 풋 옵션의 행사 가격, 그러니까 팔 때 얼마에 판다라는 가격은요, 그 계약 시점의 평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자, 그게 언제예요? 보스턴이 아직 1조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당시 보스턴의 기업 가치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풋 옵션의 가격은 그 시절에 이 잣대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풋 옵션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최소 30조 원, 이러한 상장 밸류가 아니라 계약서에 박제되어 있는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결론이 났죠. 약속한 4년이 지났고 원래 기한인 2024년이었는데 1년 딜레이가 돼서 2025년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상장을 못했죠.
작년에 IPO 신청서를 일부러 안 내면서 의도적으로 연기를 시켰는데 보스턴이 작년에 5천억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을까봐 상장을 연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풋 옵션이 1년 유예가 되면서 최종 시한이 바로 이번 6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소프트뱅크는 계약서에 묶인 이 낮은 가격으로 확정된 현금을 받고 나가고요. 현대차는 상장하면 최소 30조가 될 회사를 무려 이 5조 밸류에이션의 통째로 100% 주어 담은 겁니다. 자, 그래서 5천억은 헐값이 아니라 계약서에 박혀 있었다라는 가격인 거고, 진짜 의문은 여기서부터인데 손정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지금이 고점이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대목인데요. 같은 회사를 두고 두 기업이 정반대 배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손정희 회장은요, 지금 보스턴을 던진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돈이 급해서입니다. 자, 손정희는 지금 인생을 걸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바로 AI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투자라는 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백조 단위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로제 AI라고 이름을 붙였고 올 하반기에 로제 AI가 미국 IPO도 심지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끌고 올까요? 가지고 있는 비주력 자산들을 계속 현금화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손정희는 최근 들고 있던 자산들을 줄줄이 팔아서 AI 실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정희가 보는 미래의 핵심은 바로 뇌입니다. AI 모델,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 AI 뇌를 지닌 자가 다음 시대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보스턴 같은 로봇, 이 하드웨어 몸은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해서 이 AI 내에 몰아넣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 회장 입장에서 풋 옵션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습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요. 손정희는 로봇의 소프트웨어인 AI에 올인하기 위해서 로봇의 하드웨어는 과감하게 버렸다. 이 선택과 집중이 손정희 측 그림입니다. 자, 지금 기사로도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100% 품는다. 5천억 들여서 완전 자회사 추천한다. 이거 보이시죠? 자, 거기에 더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 지분 투자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가 단독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삼성이 바로 부인하면서 선을 딱 긋긴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삼성한테 현재 딱 하나 없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몸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탐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스턴의 최초 주인이 바로 구글이었는데요. 2013년에 구글이 보스턴을 인수했다가 2017년도에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고 2020년도 현대차로 또 최종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리포트의 시나리오는 이래요.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삼성이 사고 그 다음에 구글이 상장 전에 들어오고 2028년에 나스닥 상장을 하면서 주주가 현대차, 삼성, 구글 이 글로벌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면 보스턴의 가치는 123조 원에서 167조까지 본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던지는 9.65%의 지분, 현대차가 5조 원에 사온 회사를 지금 167조 원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말은 일단 어떻게 났죠? 삼성도 구글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차가 무려 100% 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167조 글로벌 연합도 빅테크랑 손잡을 기회도 마다하고 혼자서 다 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정적인 선택을 두고 왜 이런 길을 갔을까요? 바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의선 회장에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단순한 로봇 사업이 아니라 그룹 승계의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의 이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인 보스턴 같은 경우에 정작 중요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0.32%, 0.3%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요. 정의선 회장이 그룹의 수장인데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를 거의 못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그룹이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를 못 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풀려면 모비스의 지분을 직접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대략 6조 원 정도 든다라고 해요. 자, 그럼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7% 정도 들고 있으니까 이걸 상속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상속세 실질세율이 60%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6조를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답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요. 3조, 그러니까 40조
자, 그럼 이 6조 원을 어디서 만드냐? 답은 보손입니다. 보손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3, 40조 밸류를 받으면 이게 최하단 밸류잖아요. 정회장의 지분 21%대가 수조 원으로 뛰고 그 일부만 정리해도 6조 원의 실타는 만들어집니다. 그 돈으로 현대모비스를 사서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주주랑 지분을 나누면 이 시나리오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외부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풋 옵션 만기 직전에 소프트뱅크를 정리해서 100% 지분을 거머쥔 거예요. 추가 지분에 들어간 5천억은 6조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손 다이내믹스의 제품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보손 다이내믹스의 로봇 라인업은 딱 3종입니다. 첫 번째, 사족 보행, 로봇 스팟.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많은 산업 현장이랑 공장에 투입되어 있고요. 자, 보손 다이내믹스의 로봇 라인업은 이렇게 딱 3종이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족보행 로봇 스팟.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로봇개입니다. 이미 많은 산업 현장이랑 공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포스코 제철 현장까지 또 이제 돌면서 심지어 트럼프 자택 경우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족보행 로봇 스팟.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로봇개입니다. 이미 많은 산업 현장에서 공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자택에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물류 전용 로봇인 스트레치, 이 박스 핸들링을 전용으로 만들어졌고요. DHL 같은 글로벌 로지스틱스 기업에 1,000대 이상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스팟이나 아틀라스 기술이 고도화되기 이전에 보손 다이내믹스의 실질적인 매출을 찍어주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이고요. 공장 조림 라인부터 투입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종 로봇을 공장이랑 물류센터에 동시에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로봇의 부품보다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액추에이터나 감속계 같은 부품이야 로봇과 자동차가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직접 만드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배터리도 삼성 거를 쓰거나 그룹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AI 칩은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고 있죠. 남아있는 병목은 무엇이냐?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스팟 수십 대, 아틀라스 수십 대를 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관제하는 다중 로봇 운영 체제인데 로봇들이 전 세계 생산 공장이랑 물류센터의 현장에 투입이 될 텐데 각 환경마다 다른 코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맞춰서 적용하는 현장 시스템, 바로 SI라고 하는 솔루션이 필수가 되겠고요. 부품줄 같은 경우에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50에서 60% 비중인 액추에이터를 자체 양산하니까 현대차 로봇에서 진짜 알짜를 가져갈 자리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쪽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경쟁이 가능한 유일한 양산형 휴머노이드 기업이 현대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솔직히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물구나무 영상 많이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밀려버리면 AI 로봇 양강 구도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경쟁이 가능한 유일한 양산형 휴머노이드 기업이 현대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AI 쪽에서는 솔직히 많이 밀립니다. 뭐 물구나무도 서고 하면서 결국 하드웨어 완성도는 오히려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받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밀려버리면서 AI 로봇 양강 구도에서는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대박 추천주 이 두 종목은 단순한 부품주가 아닙니다. 보손 3대 로봇의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핵심 종목 두 가지인데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가 투자를 했고 LG가 로보티즈에 투자를 했듯 현대차도 아틀라스 기술 고도화를 위해 투자하는 인수 가능성이 열려있는 두 기업입니다. 하나는 물류 자동화 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좀 충격적이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씩 수익을 돈 복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남들은 다 웃으면서 수익 파티할 때 설마 내 계좌가 파란 건 아니겠죠? 자, 따라서 오늘 이 돈 복사를 만들어줄 제가 괴물 같은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요즘에 AI가 완전 대세죠. 앞으로 봐야 하는 그 중심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로봇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기계에 이 뇌가 되는 AI가 뜨거워져서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매달리는 기술, 바로 열 관리와 액체 냉각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대가 미친 듯이 변하는데 아직도 깡통 같은 종목만 붙잡고 계실 겁니까? 자, 기억하시죠? 이 삼성의 찜했다라는 소문 하나만으로 이 10배거를 훌쩍 넘어서서 날아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 AI 하나로 바닥에서 또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어 버렸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 알려드릴까요? 괴물 같은 폭등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글로벌 대기업들과 미친 듯한 배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이 종목은 제주 반도체 레인보우와 같은 상승률? 자, 이거 애들 장난으로 만들어버릴 역대급의 재료가 여기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고점인 종목들 보고 아쉬워해서 뭐합니까? 진짜 세력이 목숨 걸고 쓸어담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요, 이미 기관과 외국인이 눈에 불을 켜고 바닥에서 물량을 현재 싹쓸이 중에 있습니다. 자, 심지어 아직 시세가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현대 아닙니다. 이번에는 체급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해외 초거대 빅테크 두 군데가 이 회사의 냉각 기술을 독점하겠다고 지금 피 튀기는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IT 역사상 최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0배거 아니죠. 10배거의 10배 수익이 단숨이 꿈이 아닌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AI 서버를 시켜줄 유일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글로벌 공룡들이 독점하려고 안달이 난 종목이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물량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남들 다 수익 내고 파티할 때 혼자 소외돼서 눈물 흘리실 건가요? 레인보우 놓치셨습니까? 제주 반도체 폭등 구경만 하셨습니까? 자, 괜찮습니다. 이 종목 하나면 그간의 손실 단 한 번에 복구하고도 남습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건 10배거가 아니라 10배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꼭 좀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이 부자로 만들어줄 대박주,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받아보는 방법은 하단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자,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놨죠.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부자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이구나 알아듣고요. 바로 댓글로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 댓글로도 부자 두 글자 남겨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기운 꼭 받아가시고요.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꿈을 현실로 바꿔서 즐기는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로봇 전쟁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이 4강 구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보스턴입니다. 아틀라스팟 스트래티지 3종 라인업이 있죠. 먼저 하드웨어 기술력만큼은 세계 1위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겠고요. 2028년에 연만 3만 대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밀고 있죠. 강점은 자율주행 FSD 기반으로 해서 AI 두뇌랑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똑똑한 로봇이고요. 2026년에 5만 대의 양산 목표를 잡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자, 2만 달러 이하로 가져간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트리. 얘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25년에 4,100대 정도 양산을 성공했고요. 자, 가격이 16,000달러밖에 안 합니다. 가격 파괴자예요. 바로 네 번째는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협동 로봇 진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로봇 섹터 폭등의 한 축이죠. 현대와 삼성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보스턴이 하드웨어 기술력의 전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지만 양산 로드맵이나 플랫폼 구조에서는 미국 기업들 테슬라나 PU AI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사족보행 로봇인 스팟만 봐도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사족보행 로봇이 웬만하면 다 만듭니다. 자, 중국의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스턴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답은 따로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AI 칩, 이건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모듈이라든지 액추에이터, 감속기나 모터, 이 부품들이 현대모비스가 직접 양산을 하기로 했고요. 배터리도 그룹 내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에게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술, 로봇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자, 앞으로 미친 급등이 기대되는 보스톤의 3종 로봇의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핵심 두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물류자동화 추천주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영상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짧고 핵심만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 잘 해보시고요. 자, 현대무벡스는 현대의 그룹 계열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나 HD 현대 쪽은 아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범현대 계열입니다. 자,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 오늘의 로봇 핵심 3종 중에는 스트레치라는 이 물류 로봇이랑 많이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무려 68%가 물류 자동화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승강장, 안전문이라던가 IT 서비스 쪽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명확한데요. 물류 자동화에 거의 몰빵 특화된 회사입니다. 90년대부터 35년간의 노하우로 쌓여 있고요. 1,500건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쌓여있는 실적 성장 기반의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AI 기반의 또 제어 기술 물류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센터 이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현대그룹의 정식 계열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현대계열로 분류되는 정식 그룹사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트레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양산할 때요. 부품 조달이랑 운송 프로세스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바로 그룹 내에 있는 현대 글로비스라고 봐도 되는데, 자,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물류 인프라를 실제로 시스템화해주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현대무벡스입니다. 자, 여기에다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프리카 공장에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이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공장에는 컨베이어 HB, 자동 창고 같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대무벡스가 합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요. 미국 공장 양산에 들어가고 물류 자동화 수주도 폭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무벡스의 실적이 점프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무벡스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식 그룹의 계열사다라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협력사가 아니라 한 지붕 먹는 아래 사촌 식구 같은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보스톤이 상장을 해서 양산을 시작할 시에 미국 공장이 자동화되고 무벡스가 수주를 받아가는 이런 밸류 체인이 명확합니다. 자, 세 번째는 35년의 노하우인 1,500건의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이 실적을 가지고 기반한 성장주다라는 거죠. 자, 다만 이 종목이 최근에 살짝 과열된 감이 있으니까 매수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안 방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대박 추천주 두 번째는 클로봇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추천주입니다. 두산의 물류자동화 전문 기업이죠. 자, 여기 보시면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 인수하면서 로봇 관제 기술에 대형 물류센터 구축 역량을 더해서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계획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로봇을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이 비유를 듣자면 여러분의 갤럭시 스마트폰 쓰잖아요. 갤럭시 누가 만듭니까? 바로 삼성이 만들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는요.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다라는 거예요. 자, 구글이 휴대폰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의 OS가 또 깔려 있죠. 이 클로봇이 로봇 시장의 그 안드로이드 같은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로봇을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로봇에 올라가는 운영 체제,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거를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핵심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멜레온이라는 기술입니다. 왜 이름이 카멜레온이냐?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환경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AI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류 로봇이든 서비스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각기 다른 형태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학습된 이 행동 패턴을 다른 로봇에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보스턴의 스파 스트레치, 이 아틀라스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크롬스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관제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하고요. GPU를 활용해서 로봇 간 충돌이나 경로 작업 우선순위에 자동으로도 조정도 가능합니다. 공장에 로봇을 수백 대 풀어놨을 때 누가 어디로 가야 되고 누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통제해준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클로봇이 보스턴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클로버 보스턴 다이내믹스 파트너십에서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점 판권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스턴의 스팟이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클로봇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올 1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글로벌 파트너사 중에서 클로봇이 최초로 시스템 통합 SI를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글로벌 최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산이랑 유지보수, 교육 통과 다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인증이고요. 세 번째는 현대차는 이전에 클로봇에 직접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산하의 제로에 이르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직접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일행이라는 관제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 또 이제 보스턴 로봇 스팟이 투입된 거 다들 보셨나요? 이 스팟이 국내 독점 판권을 무려 클로봇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레퍼런스가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로봇의 기술적인 포지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같은 제조 설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 부담이 아예 없고요. 자, 그러면 재고 자산이 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의 효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깔리고 나면 그 다음 라이센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원가는 낮고 마진율은 높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면서 향후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클로봇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보스턴은 3종의 로봇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짜 병목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정확히 위치할 게 바로 이 클로봇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스닥 상장이 곧 클로봇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스턴 시가총액이 40조 원을 평가받으면요, 그 파트너사인 클로봇의 가치 역시 자연스럽게 펌핑될 수밖에 없겠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반 비즈니스라서 마진율이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리스크라고 한다면 클로봇 역시 대부분의 다른 로봇 기업들처럼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원가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 자, 이것 때문에도 실적 전환도 가장 빠르게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운명이 달려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 또는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현대무벡스 클로봇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현대무벡스는 보스턴의 스트레치, 물류 로봇과 연동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현대차에서 스팟부터 해서 로봇 소프트웨어까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현대무벡스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고요. 클로봇 눌리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미래가 괜찮은 건 알겠는데 나는 물린 것도 많고 더 큰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로봇이 정말 막대한 트래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최근부터 본격 부각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미래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로봇계가 우사인 볼트를 이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팔이 부러져도 이제 끄떡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또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는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이발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족 보행도 나와주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로 바닥권 대비 3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심지어 바닥권 대비 5000%라는 더욱더 놀라운 상승이 나와줬죠. 자, 바로 우리는 그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이 그 폭발적인 흐름을 재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보스타, 클로버, 티로보틱스, 효림로보, 유진로보, 유일로보틱스, 너무나도 로봇 관련주들 현재 많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오히려 더 큰 시세가 나와줬는데, 자,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이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매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시세가 정말 크게 안 나왔고요. 오히려 앞전에 있던 이 로봇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 큰 파동이 예상되는 그런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 비롯해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 증권사들까지 매집에 가담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동안에 화끈한 수익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 로봇 섹터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보이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와 같은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울 수도 있는 역대급의 혁신적인 종목입니다. 자,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LG전자가 2대 주주죠. 자, 바로 이번에 대형 시세가 나올 이 종목은 해외 글로벌 기업 이 두 군데가 눈독을 들이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앞으로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종목입니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로봇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매집주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자, 아래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죠.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집주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뛰어넘을 이 마지막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 이 종목 받아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